리하,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기사화도 많이 되고 있고 해서 그냥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오늘은 백내장입니다. 자, 일단은 백내장이 생기는 가장 큰 이유는 노화죠. 그게 제일 크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자연스럽게 생겨나는 변화이기 때문에 사실 연세가 드시면은 시력이 좋고 나쁘고 유무를 떠나서 실제로 저희가 이제 그 외래에서 현미경 같은 걸로 보게 되면은 본인들은 모르시지만은 백내장이 발생해 있는 경우는 상당히 많습니다. 단지 이게 나한테 시력적으로 영향을 미치느냐 안 미치느냐에 따라서 뭐 치료라든가 이런 걸 결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생각보다 뭐 60, 70대 분들 오셔가지고 전혀 모르고 계시다가 백내장이 좀 있으시네 그러면 오, 제가요? 이러시는 분들 많은데 사실은 50대 넘어가시면 현미경으로 보면 조금씩은 다 발생을 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거든요. 자, 요즘에는 좀 연령대가 내려가는 것 같아요. 40대에도 사실 되게 간간히 보이거든요. 벌써 오셨네요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경우들도 많고요. 사실 아직까지 이런 젊은 층에 생기는 백내장의 원인이 무엇이냐 정확히 밝혀진 건 사실은 아직까지는 없어요. 이런 것일 것이다 라고 해서 이제 후보들로 여러 가지가 나오는 것들이 있는데 제일 화두가 되고 있는 뭐 핸드폰이라든가 전자기기라든가 블루라이트 같은 것들 가능성의 하나로 대두가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서구화된 생활습관, 요것도 무시는 못해요. 백내장이 나빠지는 원인 중에 하나가 항산화가 있거든요. 항산화가 잘 안 되면은 말 그대로 산화물질이 많이 발생을 하게 되고 백내장 진행 원리 중에 하나인데, 아무래도 서구화된 생활이나 식습관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가 전통적으로 예전부터 해오던 동양적인 식습관이나 생활습관에 비해서는 좀 더 상식적으로 좀 더 가능성이 높아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서구화된 생활 습관도 영향을 줄 것 같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제 자외선도 무시를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자외선 같은 걸 많이 받으시는 직종, 뭐 바다에서 일하시는 분들이라든가 뭐 선원 같은 분들, 물론 코로나 때문에 지난 3년간은 그러긴 했지만은 예전에 비해서는 확실히 뭐 밖에서 지내는 시간이 훨씬 더 많아지고 여행도 많이 다니고 라이프 스타일 자체가 변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조금 영향을 주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런 세 가지 정도가 가장 크게 대두가 되고 있는 건데, 블루라이트 같은 경우는 사실은 아직까지는 좀 디베이트가 많아요. 내 땡땡 같은 데서 근무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 뭐 아니면 구땡 같은 데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뭐 하루 종일 블루라이트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평생 받는 블루라이트보다 아마 그분들이 회사에서 한 5년 10년 근무하면서 받으시는 블루라이트가 훨씬 많을 거예요. 근데 뭐 아직까지는 그쪽에서 특별하게 뭐 백내장의 빈도가 높다라든가 이런 얘기는 없으니까 블루라이트는 아직까지는 조금 물음표가 생겨요. 왜냐면 우리 눈 속에 있는 수정체에도 사실은 기본적으로 블루라이트를 어느 정도 차단하는 필터가 내장이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블루라이트가 좀 문제가 되는 경우들은 이제 좀 망막이라든가 시세포 쪽에 좀 독성이 있다, 이런 연구 결과들은 조금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조금 더 크지 않을까 싶어서 블루라이트는 조금 후순위로 좀 밀리는 것 같고, 가장 큰 거라고 하면 말씀드렸던 두 개 같아요. 뭐 서구적인 생활습관 패턴, 그 다음에 라이프 스타일 때문에 자외선 쐬는 게 늘어나는 거, 이런 게 조금 더 영향을 주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조금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내장도 사실은 증상이 되게 다양해요. 환자분들은 백내장이 그냥 시력이 단순히 떨어져요 이렇게라고 알고 계시겠지만은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시력이 1.0이어도 백내장이 있는 경우가 있고요. 시력이 1.0인데도 환자분이 불편해와서 수술해달라고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주맹증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낮에 안 보이는 거예요. 낮에. 자, 다시 한번 모형을 꺼내 드릴게요. 예전에 갖고 나왔던 건데요. 자, 우리 눈 속에 이런 렌즈가 들어있어요. 자, 이게 투명합니다. 원래 이게 수정체예요. 자, 요게 뿌옇게 변하는 게 백내장인데, 백내장이 여기에 어디 생기느냐에 따라서 증상은 진짜 천차만별입니다. 시력이 1.0인데 백내장이 너무 심하게 진행되신 분도 있고요. 시력은 0.3, 0.4인데 백내장이 별로 안 심하신 분들도 있고, 이런 식으로 되게 다양한데, 주맹증이라고 하는 게 얼마 전에 기사에 나와서 환자분들이 와서 좀 여쭤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뭔지 한번 간단히 설명을 드려보면, 자, 이게 빛이 들어오는 요 가운데 맨 뒤쪽, 렌즈를 돌려서 이렇게 볼록하게 생겼는데 맨 뒤쪽 가운데 딱 생겨요, 백내장이. 자, 요거를 후낭하혼탁 백내장이라 그래요. 백내장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자, 여기 생기면은 주맹증이 생겨요. 말 그대로 우리 야맹증은 아시죠? 많이 들어보셔서 밤에 잘 안 보이는 게 야맹증이죠. 주맹증은 낮에 안 보이는 거죠. 햇빛이 셀 때 안 보이게 돼요. 왜냐? 우리 앞에 동공이 있죠. 자, 그리고 그 뒤에 렌즈가 있어요. 빛이 약한 밤이 되면 동공이 커지죠. 그리고 빛이 강한 낮이 되면 동공은 작아집니다. 후낭화 혼탁이라고 있는 백내장이 있으신 분들은, 선생님 저는 어두울 때는 오히려 괜찮고요, 낮에가 안 보여요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걸 설명을 드린 이유는 백내장이라는 게 이렇게 증상이 하나로 나오지를 않아요.
이것도 사실은 환자분들은 전혀 백내장 증상이라고 생각을 못 하세요. 왜 이렇게 그냥 눈이 부시지? 왜 이렇게 낮에 안 보이지? 다른 게 있나? 이러고 오시지 이 증상이 백내장 증상이라고 생각하고 오시는 분들은 아무도 없어요. 현미경을 보다가 후나온탁이 있어서 환자분 낮에 좀 덜 보이지 않으세요? 맞아요. 라고 하시는 분들 되게 많습니다. 증상이 진짜 다양해요. 내가 최소 50이 됐다 라고 하면은 어느 정도 백내장의 발생 가능성이 있는 나이대로 들어오신 거거든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정기적으로 검진을 1년에 한 번씩 오셔서 해주시는 걸 권유를 드리고요. 오늘은 백내장을 설명을 드리지만 안과적인 대부분의 노인성 질환들이 사실 초창기에 증상이 없습니다. 사실은 제일 무섭죠. 다 망가지고 나서 오시는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검진을 1년마다 꼭 권유를 드리고요. 백내장, 녹내장, 황반변성 다 똑같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요즘에는 40대에도 사실은 진짜 드물지 않게 간간히 보여요. 사실은 제가 오늘도 찍기 전에 진료를 보고 왔는데 40대 분 환자 지금 2분 백내장 있어서 설명드리고 한 분은 수술을 하셔야 될 정도까지 꽤 진행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분한테는 수술을 설명을 드렸는데 40대 분들이라도 내가 이렇게 나이도 별로 안 됐는데 무슨 백내장이 하지 마시고 만약에 그런 좀 뿌옇거나 잘 안 보이거나 뭔가 내가 잘 모르겠는 눈의 증상이 생기셨을 때는 병원에 오셔서 간단한 검사면은 그런 것들은 충분히 밝혀낼 수 있으니까 검진해 보시는 걸 권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간단히 백내장에 대해서 좀 알아봤고요. 주로 이제 외래에서 좀 환자분들이 최근 들어 질문하시는 분들이 좀 있어서 설명을 드릴 겸 이런 건 또 뭐지 하고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간단히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에는 좀 더 재밌는 콘텐츠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리하.